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를 내세워 탈북민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압박한 것은 한국 내 갈등과 미한 갈등을 노린 의도가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국장인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이번 담화 발표를 통해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세력의 갈등을 유발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달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한 양국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can drive a wedge between them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also creates wedges within South Korea itself between conservative and more progressive movements, which of course keeps South Korea off balance, which is what North Korea wants to do. 김 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로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몇 시간 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검토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 think that on the one hand, we know the Moon administration has a political stake in the preservation of the accomplishments that are being targeted in the state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be careful about generating the impression that it's susceptible to external pressure or messaging from North Korea.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협력 추진 등을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등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 price is for South Korea to terminate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have been critical of the North Korean regim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했던 한국 국민을 공격한 북한 담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국내법 제정 검토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미국 띵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What goes hand in hand with our efforts to denuclearize the North and, as I said, pave the way to a brighter future, of course, is the pressure campaign. And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It remains strong. 네퍼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 법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된 북한 돈 세탁 연루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들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의 허점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어 최근 한국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장비 교체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사드의 성능 유지와 보수 차원이라면서 일각에서 주장한 성능 개량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is did not represent a significant upgrade of capabilities. One article said this was an effort to merge the THAAD system with the PAC-3 system. That's not true. These systems require upgrades, just like your computer requires an upgrade every once in a while.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cently accepted South Korea's offer to bring the furloughed workers
back to work. We believe we've been very flexible, and now we're urg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how the same flexibilit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7 주요 7개국 확대 구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영구적인 회의체 확대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논의를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에서 경찰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적성국들이 시위를 악용해 정보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시위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 정부 공식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 DNI 당국자도 지난 30일 VOA에 미국의 적들이 자기 나라 목적에 맞게 시위 상황을 악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성국들의 정보전을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연일 미국 내 시위 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악용해 관련 문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유포하며 정보 탈취를 위해 해킹 공격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보안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악성 코드 보안 전문 연구소인 머레어바이츠 리서치는 4일 북한 추정 해킹 조직 히가이사가 지난달 12일부터 31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서와 채용 관련 문서, 국제 영어 시험 결과 등 여러 위조 문서를 사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펼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윈도우 바로가기 단축 명령인 LNK 파일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들이 사용한 LNK 파일 공격은 지난 3월 히가이사가 코로나 관련 문서로 위장해 이메일 해킹 공격을 펼친 것과 동일한 수법이며 히가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각국의 북한 관련 정부기관과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펼쳐왔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트루노스가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트루노스는 주인공인 9살의 소년이 제1교포 북송 사건 피해자인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겪는 고통의 과정을 그렸으며 고문과 기아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이면서 다른 수감자들을 변모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트루노스를 감독한 에이지 한 시미즈 씨는 VOA에 트루노스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출품됐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화들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구상을 했으며 인간애라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